안녕하세요. 저는 여고생입니다. A라는 남학생이 저를 좋아하는데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B라는 여학생이 A라는 남학생을 좋아한다면서 자신의 친구들 무리와 같이 제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음, 먼저 B라는 여학생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B라는 여학생은 A라는 남학생을 좋아하는데 A라는 남학생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연을 보내준 여학생을 좋아하는 거죠. 물론 사연을 보내준 여학생은 A라는 남학생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B라는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A라는 남학생의 관심을 빼앗고 있는 대상이 이 지금 사연을 보내준 여학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즉, 자신과 A라는 남학생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없애고자 하는데 자신 혼자서는 실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동조시켜서 사연의 여학생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을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죠. 특히 공격을 할 때는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이제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아니면 말로 이제 욕설을 한다거나 행동으로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A라는 남학생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감정이 이 무조건 사연을 보내준 여학생에게 표현되는 것이죠. 만약 1대1의 상황이라면 소소하게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무리가 지금 친구들하고 동조해서 무리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는 괴롭힘을 넘어서 이제 폭력이 행사될 수 있어요. 폭력은 공격 중에서도 최고의 수위라고 할 수 있으면서 범죄입니다. 욕설이나 소소한 이제 괴롭힘 같은 것들은 이제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로 인해서 안 힘든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폭력이 행사됐다고 한다면 무조건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신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좀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피해 정도는 점점 커집니다. 폭력은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폭력이 진화하면 처음에 A라는 남학생에 대한 이유로 공격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A라는 남학생과 B가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연의 여학생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을 공격하면서 자신에게 심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타인이 폭력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는다면 가해 대상으로 그냥 확정을 해버리게 되면서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해당 대상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하면서 자신은 이제 즐거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연의 여학생이 혼자서 이 여러 무리들을 상대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부모님이 될 것이에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의논하고 찾아야 하는데 이때 만약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과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학급의 담임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 등 지식만 가리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이 협동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에 힘써야 하겠죠.
학교 폭력의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보호가 정말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즉,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 자신에 대한 보호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과 선생님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자신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외부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최후의 도움까지도 고려해 실행할 정도로 피해 학생은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또한 폭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 안에서 발생했느냐와 학교 밖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도 대처나 이제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피해자 자신을 포기하거나 참으면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견디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외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자신의 보호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의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은 물리적인 보호이지만 보호가 되어 안전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가 발달해가는 시기예요. 이때 피해에 대한 심리가 형성이 된 채로 성인이 되면 그대로 심리가 고착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리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폭력에 대한 물리적 보호와 심리치료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돼야 할 것이 바로 폭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상에 대한 차원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 역시 심리가 발달해가는 시기이다 보니 자신들이 한 폭력과 가해 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가해 학생들 역시 가해의 심리로서 성인이 된다면 그대로 심리가 고착되어 버립니다. 이때 폭력의 가해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제도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관점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들에게 어떤 고통이 발생했는지를 스스로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가해 학생들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것은 사연의 여학생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사연의 여학생의 경우는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로 인해 발생한 심리 문제를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여 원래의 자신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